20살 때 얘기예요. 20대 때 얘기인데 지인 중에서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일이 생기면 그 친구는 꼭 어딜 갔는 줄 아세요? 파고다 공원에 갔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서 자기보다 50살, 60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는 아직도 기회가 많은데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찾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병원 응급실, 서울역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상한 친구 같잖아요, 약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거죠?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누군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나의 자신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A보다 실력이 훨씬 월등해졌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 20대 때 그 친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했다면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방법도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 내가 이기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방식을 많이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낸 자신감은 끊임없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나의 노력과 경험에 뿌리를 둔 자신감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노력과 경험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끊임없이 밟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에게까지 얘를 눌러버리고 그 누르는 거에서부터 나는 얘보다 월등해 라는 상대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게 계속 남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사실 자신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줘야 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보다 잘했을 때 그런 위로나 위안의 마음이 아니라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끔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뭔가 우리가 마음의 결을 잘못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리에 두고 생긴 자신감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자신감이야말로 그런 나의 다짐, 그리고 나의 희망, 나의 꿈으로 키워가는 거지 지금의 현실을 기준으로 키워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꼭 그렇게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고 그런 마음만이 내가 감당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라 그러면 파이팅 넘치는 모습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를 감당하는 마음은 그런 식으로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용히 옆에서 서 있고 등을 두드려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늦어도 된다라고 하고 천천히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고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뒤로 쳐져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 내가 잘 못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마음, 그것도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우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써야 돼요.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난 자신감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을 내 스스로 잘 들어서 내 스스로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잠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도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과 외향적인 사람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험을 쌓고 도전을 하고 박차고 나가서
계속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 그래서 그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외향적인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원래 기질이.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의 자신감은 그렇게 실패를 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내향적인 사람에게 자신감이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명확했을 때 실패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꼭 해야만 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당위성이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나와요. 이때는 내가 못해도, 내가 실패를 해도, 혹은 내가 운 좋게 잘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경험을 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실패마다 큰 상처로 와서, 큰 트라우마로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향적인 성향이라면, 물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내향적인 성향이라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되 나에게 그 확신이 있다라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이 있다라면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그 확신이 없다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그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험하고 함부로 뭔가를 행위를 하고 함부로 첫 발을 내딛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대신 저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늦게 걸리는 이유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밖에 없는가 라는 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확신이 생기고 이건 나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당위성이 생기면 절대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시작한 일들은 중간에 멈추게 되거나 크게 상처받거나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한테는 자기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부딪혀 가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 자신감을 자기가 갖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낯선 여행지에 갔을 때 누구나 처음 그 여행지에 도착하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처음 와보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죠? 지도를 꺼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나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켜고 정보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천천히 그 여행지에 적응을 해나가잖아요.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 방식도 이렇게 낯선 여행지에서 우리가 점점 적응해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게 때론 긴 여행일 뿐이라는 생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낯선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잠시 소풍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소풍을 재밌게 잘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